누구인가? 지금 누가 매도 소리를 내었어? 깜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미국 셧다운 이슈의 일시 해제로 주간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가파른 상태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본장에서의 고점 라인까지 급격하게 도달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각 종목의 차트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에 선 긋기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요. 상황이니만큼 오랜만에 차트에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TQQQ의 저점을 이은 선이고요. 단기적으로 TQQQ의 고점을 이은 선입니다. 이 검정색 선은 중기적인 TQQQ의 저점을 이은 선입니다. 검정색은 하방 라인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저번 주에 이 저점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요. 이 저점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던 자리입니다. 뭐 어쨌든 하방 지지선을 가까스로 지켜주고 셧다운 이슈의 일시적인 해제로 약간의 상승으로 전환된 자리죠. 그리고 9월 21일에 개파락의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본장에서 지금의 상승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내일 또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될 지점은 이 갭이죠. 이 갭을 메워서 TQQQ 37.7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평선을 터치하는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오른다면 상방 고점 라인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반드시 써야 되는 돈으로 TQ를 샀다. 이 돈은 정말 이번 달 내지 다음 달 또는 내년에는 꼭 나가야 될 돈이다. 그런 여유 자금이 아닌 돈으로 주식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고점 라인이 닿는 지점에서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돈으로는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무조건 여윳돈으로 해야 됩니다. 여윳돈으로 해야만 길게 홀딩을 할 수 있고 안정적인 멘탈로 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돈으로 하고 있다면 이 고점 라인에 도달한 지점에서 매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고점 라인은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점 라인에 터치를 하게 되면 다시 내린 후에 횡보를 거치다가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뭔가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물론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은 고점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게 되면은 무조건 홀딩입니다. 그러면 저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TQQQ는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다시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점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선이고 이 저점 라인 또한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나스닥의 중기 저점 라인을 모은 선과 단기 고점 라인을 모은 선이 11월 21일에 만나게 되죠. 이 자리는 개파락이 시작된 자리고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차트를 분석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차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개미가 아닙니다. 미국의 거대 자본이죠. 중기적으로는 전부 차트의 주요 지지선, 저항선, 고점 라인선에 무조건 캔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단타 매매자들은 단타를 하는 것이고요. 개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거대 자본의 농간이죠. 차트를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여기죠. 2020년 3월 코로나 시대의 저점 라인과 22년 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대폭락의 저점 라인을 이은 선입니다. 그리고 21년 10월 1일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도 저점 라인을 가까스로 지켜주면서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현재 이 지점이죠. 차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마지막 엘리어트 5파의 파동이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걸 먹기 위해서 계속 공포에 매수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 엘리어트 5파가 올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이러한 폭락 지점, 이러한 폭락 지점, 이러한 폭락 지점, 이러한 폭락 지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트를 아무리 분석하고 그날그날 일희일비하고 개미들의 눈물, 개미들의 한숨, 개미들의 좌절이 다 녹아있지만 결국 나스닥은 상승했지 않습니까? 엘리어트 5파 남아있습니다. 홀딩의 구간입니다. 물론 여기서 상승의 고점에 저항 라인을 맞고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지만 결국엔 이 단기적인 저항 지지라인을 뚫고 나스닥은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먹기 위해서 제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3% 먹고 좋아하고 그 다음날 2% 손해나서 매도하고 그런 에너지 소모적이고 정신 소모적인 매매를 저도 할 줄 압니다. 제가 단타를 못해서 안 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의미 없다는 걸 과거의 무수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을 홀딩하십시오. 10월과 11월은 전통적으로 나스닥이 강했던 달입니다. 9월은 전통적으로 나스닥이 약했던 달이고요. 과거의 통계를 한번 믿어봅시다, 여러분. 그럼 속슬의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속슬은 TQQQ 차트보다는 좀 더 안 좋습니다. 왜냐? 고점 라인을 이은 저항 라인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물론 9월 21일에 개파락의 구간은 굉장히 빠르게 메웠지만 고점 라인을 이은 저항선에 굉장히 가까워졌단 말이죠. 물론 오늘과 내일 상승장이 펼쳐진다면 속슬이 가장 크게 오를 수는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저항선을 맞고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슬도 물론 공포의 구간에서 추매를 하긴 했지만 속슬보다는 TQ, 불주도 TQ와 차트가 똑같죠.
TQ와 불주 위주로 제가 추매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쏙슬의 차트로 와서 쏙슬은 저점 라인을 이은 이 검정색 지지 라인이 무너질 경우에 급격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쏙슬은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이지만 체감상은 한 5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쏙슬보다는 TQ와 FNGU, 불즈에 좀 더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쏙슬도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은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쏙슬이 가장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쏙슬에 엄청나게 큰 비중을 실으시는 것은 조금 위험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앞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럴 뿐 여러분은 여러분의 뷰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좋은 상황에서까지 걱정을 하기보다는 일단 현재는 상승을 보면서 그냥 즐기시는 구간입니다. 매도의 구간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장에서 주간장의 상승을 또 다시 전부 반납하고 풋도속으로 쭉 내리면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제 영상을 뭘로 보셨습니까? 다시 공포지수 매매법을 가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저번 주에 저와 같이 공포에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공포에 매수한 물량은 전부 수익권으로 돌아섰을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폭락하기 직전에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하지만 아무도 폭락 지점을 예측하지 못한다. 게다가 시장에서 빠져나와 폭락을 피한다고 해도 다음 반등장 전에 다시 시장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피터 린치. 너무 예측에 몰두하고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무도 못합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걸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크게 잘못된 지점에서 매수해서 손절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손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여러분,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본업에 집중하시면서 저 시저와 함께 밤에도 돈을 벌어봅시다.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